잠들기 직전에 몸이 한번 휙 움찔하면서 잠이 확 깬 적 있으세요? 그 순간 어디론가 떨어지는 듯한 감각, 깜짝 놀라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,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. 보통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, 악몽 직전이라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그런데 그 설명에는 살짝 빈틈이 있습니다. 이 현상은 사실 잠으로 넘어가는 순간 뇌와 몸 사이에서 생기는 신호 충돌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한 가설은 우리가 나무 위에서 자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 진짜 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단서 3개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먼저 통념부터 짚고 갈게요. 첫 번째,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다. 절반은 맞습니다. 피곤하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빈도가 늘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푹 잔 날, 낮잠을 자려고 할 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피곤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는 거죠. 두 번째, 악몽이나 떨어지는 꿈 때문이다. 이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많은 경우에는 꿈이 먼저라기보다 움찔이 먼저이고 그 움찔과 함께 떨어지는 느낌이나 짧은 장면이 붙는 것으로 설명됩니다. 그러니까 꿈이 몸을 움직인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뇌가 그 감각에 떨어지는 이야기나 장면을 붙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.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우리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일이 생길까요? 첫 번째 단서는 이름입니다. 이 현상에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. 의학에서는 히프닉 저크 또는 수면 시작 경련, 영어로는 슬립 스타츠라고 부릅니다.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잠들 때 근육이 한번 휙 키는 현상입니다. 기록도 꽤 오래됐습니다. 19세기 말부터 의학 문헌에서 잠들 때 생기는 이런 움찔 현상이 언급됐고 1959년에는 이언 오스왈드가 잠든 사람의 뇌파와 몸의 반응을 관찰해 이 현상이 잠으로 넘어가는 순간과 관련된다는 점을 자세히 다뤘습니다. 흥미로운 건 이 현상이 얼마나 흔하냐는 겁니다. 연구와 수면의학 자료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60에서 70%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끔 겪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자주 겪습니다. 대체로 한 번씩 가볍게 나타나는 히프닉 저크는 병이라기보다 정상적인 생리현상에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에 몸이 한번 움찔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서입니다. 이건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흔한 현상이고 대부분은 위험한 병이 아니라는 것. 그럼 정상인 사람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 두 번째 단서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. 우리가 잠들 때 머릿속에서는 두 팀이 서로 교대합니다. 한쪽은 깨어있게 만드는 각성 시스템이고 다른 한쪽은 잠들게 만드는 수면 시스템입니다. 이 두 시스템이 매끄럽게 바통 터치를 해야 깔끔하게 잠들 수 있는데 그 교대 순간은 생각보다 불안정합니다. 잠들기 직전 우리 몸은 근육의 긴장을 서서히 낮추고 움직임을 줄이고 의식을 잠 쪽으로 넘기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끔 운동 신호가 매끄럽게 꺼지지 않고 짧게 튀어나오는 순간이 생깁니다. 그 짧은 신호가 팔, 다리, 몸통 근육을 한 번에 휙 수축시키는 겁니다. 그게 우리가 느끼는 그 움찔입니다. 실제 수면 검사에서도 히프닉 저크는 잠으로 넘어가는 얕은 단계, 즉 깨어있음과 수면 사이의 전환기에 잘 관찰됩니다. 몸에서는 짧은 근전도 폭발처럼 근육 활동이 튀고 사람에 따라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을 들이켜거나 번쩍 깨는 느낌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.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. 매일 밤 우리 뇌가 깨어있음에서 잠으로 넘어가는 짧은 교대 순간에 운동 신호가 한 번 잘못 튀어나온 흔적. 그게 우리가 느끼는 움찔의 정체에 가깝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따라붙습니다. 왜 하필 그 한 번의 움찔이 떨어지는 듯한 감각으로 느껴질까요? 그냥 근육이 튀었으면 됐을 텐데 왜 우리는 그 순간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나 짧은 장면을 같이 경험할까요? 세 번째 단서가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. 한 가지 매력적인 가설이 있습니다. 우리 인간의 먼 영장류 조상은 오랫동안 나무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. 지금도 침팬지나 보노보 같은 유인원은 나무 위에 잠자리를 만들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나무 위에서 살 때 가장 위험한 게 뭐겠어요? 잠들면서 근육이 풀려 몸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잠들기 시작하는 순간 근육 긴장이 확 풀리는 것을
뇌가 떨어지는 신호로 잘못 해석하고 몸을 한번 깨워서 자세를 바로잡게 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침대 위에서 느끼는 그 움찔이 어쩌면 수백만 년 전 나무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반사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들으면 그럴듯하죠? 단,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나무 위 가설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확정된 정설은 아닙니다. 대중적으로 많이 소개되는 설명이고 진화적으로 그럴듯한 추정이지만 직접 증명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학계에서 더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설명은 우리가 단서들에서 본 것처럼 잠으로 넘어가는 순간 운동계와 각성계가 불안정하게 교대하면서 생기는 생리적 근육 수축이라는 쪽입니다. 다만 그 움찔이 왜 하필 떨어지는 감각처럼 느껴지는지 설명하는데 나무 위 가설은 흥미로운 해석을 보태줍니다. 잠깐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 현상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히프닉저크의 빈도를 늘리는 요인은 의외로 일상적입니다. 첫 번째, 카페인과 각성제입니다. 카페인은 졸음 신호를 막고 각성 상태를 오래 끌고 가기 때문에 잠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. 몸과 뇌가 긴장한 상태로 잠들려고 하면 각성 시스템이 쉽게 꺼지지 않고 그만큼 교대 순간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취침 직전의 격렬한 운동입니다. 운동 자체는 건강에 좋지만 잠들기 바로 직전에 심박수와 체온이 올라가 있으면 잠드는 과정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주 움찔한다면 늦은 오후 이후 카페인을 줄이고 자기 전에는 격한 운동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이완 루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짚고 가겠습니다. 대부분의 히프닉저크는 정상적이고 함리스, 즉 해롭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움찔이 매일 밤 여러 번 반복돼 잠을 거의 못 자게 만들거나 다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차는 패턴이 있거나 경련 뒤 의식이 흐려지거나 혀를 깨물거나 소변을 지리거나 낮에도 이상한 발작 같은 증상이 있다면 단순 히프닉저크가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수면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정리해 볼게요. 단서 셋이 한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. 오래전부터 기록된 흔한 수면 시작 경련, 잠들기 직전 운동 신호가 짧게 튀는 생리적 메커니즘, 그리고 어쩌면 나무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던 영장류 반사의 흔적이라는 흥미로운 가설까지. 매일 밤 우리가 느끼는 그 움찔은 뇌가 깨어있음에서 잠으로 넘어가는 짧은 교대 순간의 신호 충돌이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정상현상이었습니다. 이걸 알고 나면 다시는 똑같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. 오늘 밤 잠들면서 한 번이라도 그 움찔을 느끼시면 내 뇌가 지금 잠으로 넘어가는 바통 터치를 하고 있구나 하고 떠올려 보세요.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일상 속 호기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.